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남몰래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착각이다. 혼잣말은 아무도 못 들을 거라는 착각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진짜 당신이다. 만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투와 행동이 진짜 당신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한때 술을 자주 마셨던 나는 실제 내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하게 된 뒤로 맨정신으로만 산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다. 술에 취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음에만 담고 있어야 할 말들이 취기를 통해서 윗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람들은 통쾌하게도 생각했지만 다음날 나는 내 뺨을 후려치면서 후회했다. 다행히도 윗분들이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기 싫어서 취한 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때 술 친구들을 싹 끊었다. 아니, 모든 친구를 다 끊은 것 같다. 나는 어쩌면 천성이 더러운 인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무서운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을 혼잣말로 욕하면서 많이 미워도 했다.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도 여럿 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나 말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가 꼭 병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 했던 내 행동과 생각과 말이 진짜 내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 꽈배기보다 더 꼬인 사람이었다.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의 인생은 뻔했다. 집안에서는 수시로 일이 터지고 대출 껴서 간신히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가 된다고 하고, 만나던 사람과는 대판 싸우고 돈 버는 족족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누구 한 놈만 걸리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당시 내가 자주 했던 말이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였다. 회사 생활은 그래도 순조로웠는데 참 일이 꼬일라니 이상하게도 꼬인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상사가 회사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친 것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진짜 내 성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당찬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아니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나에게 소리친 그 상사를 능력이 너무 없다고 욕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상사가 되었는지, 회사 고위급들은 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닌지라는 생각과 말을 했다. 이딴 회사에서 내가 뭘 하겠냐며 말이다. 어쩌면 난 지 잘난 맛에 사는 부리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일을 겪지 못했다면 나 역시 아직까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인간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집은 무조건 부모가 재산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종교 집단은 무조건 사입이고 없는 내 돈마저 노리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고 피해망 상징을 달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에 태어난 게 억울하다며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바꾸려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 혼자 하는 행동과 생각, 말은 아무도 모를지 알았다. 하지만 내가 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그대로 듣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대로 그 생각을 읽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절대로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늘 나는 나 자신에게 들키고 있었다. 내 스스로에게 들킨 이상 그것이 남에게 전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그때서야 종교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뿌린다고 해도 다른 것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뿌릴 수 없다. 내 자신이 안다. 내 자신이 알면 우주 전체가 아는 것이다. 우주 전체가 실제의 나란 인간을 파악하게 되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상사가 이유 없이 화냈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상사를 욕했었다. 이유가 없던 건 아니었던 것이다. 나를 그만 냅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다. 나는 씨 자체를 잘못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이란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씩씩하고 객관적으로 상담도 해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스스로를 상담하지 못한다.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자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아마 남이 똑같은 증상으로 상담했다면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쉽게 조언하지 못한다. 인성이 바닥인 연인에 대해 하소연을 하면 당장 헤어지라고 조언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그렇게 하질 못한다.
있는 것보다 못한 가족과의 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당장 끊어내라고 소리치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때서야 관찰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스스로를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남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나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어쩌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내가 어떨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신인 존재인 것이다. 신인 나는 나와 늘 함께한다. 내가 하는 말을 늘 관찰해야 한다. 내가 하는 생각을 늘 관찰해야 한다. 내가 하는 행동을 늘 관찰해야 한다. 썩은 씨가 발견되면 양질의 씨로 바꿔 심어줘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진짜 나를 말해준다. 그때 나를 계속 관찰하면 나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겐 천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관찰하고 내 스스로에게 조언을 하다 보면 하나씩 바뀐다. 사실 자신만큼 나와 가까운 사람은 없다. 나와 제일 가깝고 늘 나를 먼저 알아차려주는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지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부모이자 동시에 자녀인 것이다. 내가 나의 신이자 동시에 창조물인 것이다. 몸을 가진 나와 나를 보는 나, 나를 보는 내가 항상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노력한다면 나는 나를 도울 것이다. 나와 하나인 우주가 미친 듯이 나를 돕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주에게 들켜도 당당할 그런 말만 하자. 나 자신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자. 이제라도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성공의 수준은 행복도와 일치한다.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철학의 주요 발견 중 하나이다. 그 사람의 성공은 뜻밖의 행운이 아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성공의 4가지 보상을 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공의 핵심 법칙이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목적이 있으며 목표를 향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 없는 행동은 없으며 모든 작은 목표 뒤에 있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결론지었다. 무엇을 하든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과는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행복을 얻는 것이다. 성공의 수준은 행복도와 일치한다. 실패는 자신만의 행복을 얻지 못한 것과 같다. 여러 유명 성공학의 대가 중에서도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는 사람,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행운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냥 살지 말고 행운아로 살아라. 당신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성공은 뜻밖의 행운이 아니다. 그 성공은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그 법칙은 간단하다. 당신이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은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돈을 벌길 원하는 것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것은 그래야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을 바라는 것은 그래야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드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을 얻는 데 더 뛰어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조건을 검증했다. 그리고 오직 선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오직 도덕적인 사람만이 선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철학의 주요 발견 중 하나이다. 선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선과 연관된 미덕을 실천할 때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한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엔 불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신이 아는 최고의 미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행복을 맛보고 내면이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자신감이 차오르고 인간관계는 원만해지며 일의 능률도 더 오를 것이다. 미덕은 당신이 아는 최고의 덕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내면의 기쁨과 만족감이라는 이익을 준다. 성격은 모든 행운의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이다. 사람은 내면에 구축한 의식 속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절대 가질 수 없다. 일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면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외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잠재의식과 가치관,
믿음, 신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내면에 있는 정신이 우리가 외부에서 누리고 싶은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더 많은 돈, 더 뛰어난 자기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사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보통 사람보다 이미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 회장이나 노벨상 수여자, 그 밖의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 1,50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고도의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 성공의 주요 보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 전원이 가장 먼저 꼽은 성공의 4가지 보상을 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 첫째, 그들은 부모에게 존경받았다고 느꼈다. 둘째, 그들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존경받았다고 느꼈다. 셋째, 그들은 친구와 동료들에게 존경받았다고 느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고 느꼈다. 그리고 성공의 5번째 요소는 성공인 중 다수가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비하면 돈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은 단계에 올랐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거둔 성공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공이란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관점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당신의 최대 자산인 것이다. 평판은 당신 앞에서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평판은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로 규정할 수 있다. 스스로의 경험으로 이미 알 것이다.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조로 당신에 관해 한 말을 당신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뛰어난 인물들은 언제나 특정 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한다. 쓸데없는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올바른 일로 비치는 것을 하는데 관심을 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격에 대한 설명은 그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술이다. 자신만의 섬에 갇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 것이다. 당신은 그 법칙에 따라 스스로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당신이 아는 지고지선한 미덕에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교육의 목적이 젊은 이들에게 핵심적인 덕목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란 단순한 느낌이나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희망이나 바람, 의도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행동이다. 가역성의 법칙이 있다. 당신이 간절히 느끼거나 믿고 싶은 뭔가를 당신이 실제로 느끼거나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법칙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 발달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신이 아는 최고의 덕목과 일치되는 방향에서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지금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는 자신의 번영과 개발의 수준을 높인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높은 수준으로 번영하는 반면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번영과 개발의 수준이 낮다. 어느 국가든 업계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 활동과 성장, 발전과 번영의 규모는 커지기 마련이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이다. 대규모 기업에서도 회사의 성공과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도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신뢰이다. 신뢰의 궁극적인 표현은 진실성이다.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인격을 증명한다. 정직이 인격의 핵심 자질이라면 진실성은 그 자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조건 진실해야 한다. 자신 스스로에게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한 것들은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번영을 쌓더라도
나중엔 결국 무너지게 된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가장 온전한 사람은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의 상황에 관해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솔직하다. 그런 사람은 진실이 아닌 것을 자신과 남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그 결과 남들과도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진실인 척 꾸미는 것을 거부하라.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진실을 양보하지 마라.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정직하게 산다. 자신의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며 그 성공을 유지한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신과 남에게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진실한 삶을 고수한다. 자부심과 자신감의 뿌리는 당신의 인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나무랄 데 없는 정직을 실천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상승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할수록 그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신분은 과거의 선택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사람은 매일, 매주, 매월 발전하고 성장한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마라.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의 당신은 경험의 창고를 토대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자신 스스로를 단련할 때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낀다. 당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한 운전대에 손을 얹고 어디든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만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공이나 실패를 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수양인 것이다. 자기 수양의 특징은 강철같이 꿋꿋한 인격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공의 핵심 법칙이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인격 수양이 필요한 법이다.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진실을 말해도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무마시켜야 한다. 자신에게조차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인간관계와 아주 밀접하다.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서도 누군가 그런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스스로의 정직함을 유지할 수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결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행복감보다는 불안과 불만이 더 크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덕이 없는 성공은 언젠가는 큰 실패를 안겨준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기 수양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를 앞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당신의 평판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한 운전대 앞에 앉아 있다. 자신의 진실성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 부자가 되는 길은 정말 있는 것일까?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가본 적도 있을 것이다. 부자의 언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는 사실 부자를 결정짓는 근본적 원인은 되지 못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자들이나 책이나 영상으로 만난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당신의 마음가짐에 모든 해답이 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습관은 아무리 늦은 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바꾸기엔 늦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늦은 때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바꾸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이다. 여러 매체에서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6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70대에 외국인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 40대에 무일푼으로 시작해 큰 사업을 이루게 된 사람, 50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수십 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사람, 80대에 모델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만 생각했는가?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해낼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처럼 듣는다면 당신은 해낼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들. 결국엔 자신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변하기까지 공통적인 현상을 경험했다. 첫 번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며 산다. 하지만 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것들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아주 잘한다. 과거에 저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지역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러다 안 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미래에 생길 일을 미리 끌어다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금 현재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집중한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안다. 자신이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와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을 성공하면 어제가 바뀌고 내일이 바뀐다. 오늘을 뜻대로 해내면 불행하고 힘들었던 과거는 오늘을 위한 원동력임을 알게 되고, 오늘을 원했던 대로 해내면 불안하고 막막하게 생각했던 미래는 한낮 기후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어제는 오늘이 되었고 내일은 또 곧 오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변 사람과 멀어진다. 매일 지인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했지만 서서히 그런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모여서 남 얘기하기 바빴었지만 점점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진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남이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던 삶에서 뭐부터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게 된다. 싫은 것만 보이던 삶이 좋은 것만 보이는 삶으로 바뀐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사람들을 찾게 된다. 답답한 인생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된다. 술친구보다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알차고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100% 내 책임이라 생각한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윗상사가, 팀장이, 임원이, 사장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회사가 망한 원인은 모두 경쟁사 때문이며 팀이 해체되는 이유는 다른 부서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 상사가 팀에 일이 생길 때마다 팀원을 탓하거나 다른 부서를 탓하게 되면 그 팀의 화합은 무너진다. 신뢰도 쌓을 수 없으며 발전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어떠한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모든 원인을 자기로 돌린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이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낼 때까지 노력한다. 해답을 찾아서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했든 간에 모든 일이 내 책임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능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내 책임이라 생각할 때 내는 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게 되고,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명이 뚜렷해진다. 뇌의 확장은 그렇게 진행된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곧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 내 책임하에 있다. 내 인생 자체가 내 책임이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이다. 네 번째, 돈이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겪는다. 더 이상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거나 나쁘게 바라보지 않게 된다. 뉴스에 보도되는 부자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 돈이 많은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의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은 매스컴에 나오는 일부의 이야기를 마치 전체의 이야기인 양 확장 해석을 한다. 비싼 차를 모는 사람들은 모두 갑질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양보를 모르며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고 여긴다. 하지만 좁은 골목에서 차가 마주쳤을 때 고급 차를 모는 사람들이 더 양보를 잘할 때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부자들도 많다. 극히 소수가 이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대다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 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대다수의 인식을 벗어난다.
부자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게 되면 자신 또한 그러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결국 자신이 꿈꾸던 그러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5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일단 그냥 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한다. 완벽에 가까워지면 뭔가 대단한 자신이 되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뜻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진다. 무너지는 자신을, 실패하는 자신을 마주하기가 너무 싫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해서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자신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지 않는다. 단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울 뿐이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이뤄내킬 힘이 있다. 왜냐? 처음부터 완벽한 자신을 바란 적이 없으니까.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신이길 바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다. 계속 시도한다. 그 시도는 곧 기회가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기회를 만든다. 그들은 기회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정말 단순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씩을 해보면서 알아나가는 것이 곧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자. 좀 모자라도 모자른 부분을 매일 채워가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자. 우리 역시 당당하게 원하는 만큼의 부를 누릴 칭찬받는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책임으로 여기자. 그래야 내 가능성이 확장된다. 이제 그만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친구들과는 이별하자. 우리의 목표를 미룬 채 돈만 낭비할 수 없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내자. 매일의 오늘을 성공으로 이끌자. 머지않아 누군가 당신을 보고 말할 것이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참 이상한 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 원하면 원할수록 그 원하던 것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진다. 왜 그러할까? 생각의 결핍 때문이다. 생각이란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일한 힘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의 근원지는 바로 생각이었다.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부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했다. 부를 쌓는 생각 대신에 지긋지긋한 가난에 대한 생각만 해왔다. 그들은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게 놔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붙지 않는다. 그들이 돈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당신도 어쩌면 돈을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돈 많아서 행복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돈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고 생각한다.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 것일까? 정말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은 좋던 사람도 나쁘게 만들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증오의 대상이 된다. 돈은 원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돈이 많기를 바라면서 돈이 마치 모든 나쁜 결과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돈에도 권리가 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택할 권리가 돈에게도 있다. 돈은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낡은 생각을 뿌리 뽑지 않으면 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일부 질병은 유전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누구는 유전적 병에 걸리고 누구는 아주 건강하게 산다. 피가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 습관의 유전 때문이다. 예민한 부모에겐 예민한 아이가 있다. 이것은 예민한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예민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 중에서 어떤 것이 발현될지가 결정된다. 또한
신경회로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개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뇌는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지배한다.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대부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금의 인간의 뇌를 만든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저장하고 뇌를 적응시켜왔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도 일찍 가족과 떨어져 살면 그들이 가진 생각 습관과 다른 습관을 갖는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며 살기도 한다.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뇌는 유전적인 요인과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결과물이다. 뇌를 바꾸는 방법은 경험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경험과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 온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바꾸는 일이다. 에너지를 바꾸면 그에 따른 물질이 바뀐다. 달리 말해 생각을 바꾸면 물질이 바뀌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질 물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나의 생각을 보면 된다. 나의 주된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는가? 아무리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해도 그 생각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바꾸려면 원하는 생각과 그렇지 않은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치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를 생각해내야 한다. 그 생각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허황된 꿈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어서는 그 생각이 지속될 수 없다. 물론 힘들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원하는 생각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신은 그런 사람을 돕는다. 생각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경계를 없애는 일이다. 행복과 불행을 달리 보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구분짓지 않는다. 가능과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과 부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너와 나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 부지런하다고 행복이 아니듯 무료함은 불행이 아니다. 돈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과 기쁨은 한 몸이다. 경계 없는 생각은 스스로를 마음의 주인으로 만든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자연스레 에너지장이 넓어진다. 생각을 넓히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며 마음의 넓음은 에너지장의 넓음을 의미한다. 넓어진 에너지장만큼이나 창조되는 물질은 더욱 풍부해진다. 모든 만물이 내 생각에 의해 창조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라. 풍족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먼저 생각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생각에서 온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강한 생각에서 온다. 새로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에서 온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이 들수록 점점 부자로 살 것인지 그냥 가난한 채로 살 것인지는 사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싫어한다. 반면에 쓰는 것은 정말 환장하고 좋아한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버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 돈을 쓰는 일이 아닌 돈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다. 물론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돈 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 회사를 싫어한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그렇게 회사를 싫어한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리 당신이 싫어한다고 해도 당신의 시간을 빼앗은 만큼 돈을 준다. 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당신은 무언가를 사거나 여행을 떠나 그동안 번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남들이 들렀다는 비싼 호텔에 큰 돈을 주고 묵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다가도 다시 돈을 주는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날지도 모른다. 힘들게 번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힘들게 일한 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못마땅해 한다.
노래방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다 시간을 더 넣어주면 큰 선물을 받은 듯 정말 좋아한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돈으로 더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자신의 돈으로 시간을 더 버리고 싶어서 2차에 3차까지 달린다. 버는 것은 짜증내고 쓰는 것은 기뻐하는데 어찌 돈이 수중에 쌓여가겠는가. 사장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직원으로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화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장들과의 대화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쟁사는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들은 여행 계획도 거의 세우지 않는다. 기분 좋게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휴가를 알아보고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는 일도 없다. 그들은 주말에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사장이니까 자기 회사니까 그렇게 열성적인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들은 그런 정신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잘 사는 그들의 모습만 바라볼 뿐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회사의 오너가 된 사람들이 회사 직원으로 생활했을 때를 들어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물론 생계를 위해 회사에 취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계 이상의 비전이 있었다. 그들은 나이 들어서 실컷 먹고 놀기 위해 지금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당신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저 회사 다니는 데만 충실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은 거기서 거기를 유지하는 데 그친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발전도 없기 때문이다. 비전이란 것은 단지 승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비전은 내 삶의 목표를 의미한다. 인생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것,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자기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단지 이름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참아가며 살고 있는 것인가? 단지 아랫사람들에게 위험이 느껴지는 호칭을 얻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 온종일 일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직함을 따지지 않는다. 돈에 자신의 가치를 투여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직함을 뛰어넘는, 돈을 뛰어넘는 그 너머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킨 일을 잘 처리하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을 한 것에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식이다. 사장들이 일 잘해놓고 직원들에게 칭찬을 기대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모든 일을 당연히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을 처리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면 발전은 없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회사를 키운 사장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돈을 불린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수없이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성장을 선택했으며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람이다. 주말과 평일에 구분 없이 많은 시간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했다. 최근에 만난 어떤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사무실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다음 주에 할 일을 점검해보는 게 휴식하는 시간이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주일을 돌아보고 빠뜨린 점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취미다. 돈 버는 일을 놀이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아직도 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장까지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예전에 비서 출신에서 정말 빠르게 공장장까지 올라간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공장장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전이 있었다. 해가 갈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 오로지 그것에만 초점을 두었다. 남들 휴가 갈 때 그녀는 회사에 나와 엑셀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리고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고 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제조 공장이나 창고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메모했다. 그녀는 영어 한 문장을 수십 번씩 써가며 외웠다. 영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매일 한 문장씩만 외웠다고 했다. 그렇게 쉬지 않고 5년을 보냈다. 그녀는 엄청 유창하진 않았으나 외국인과 웬만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며 창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회사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최연소 공장장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윗분들에게 꼬리를 잘 쳐서 그런 거라고 욕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적들을 모두 마음 맞는 동료로 만들었다. 아랫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어려워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팀원들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여전히 팀원에 속해 있으니까. 직급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일이 그렇게 재미있단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애들은 소식에 의하면 글로벌 디렉터가 되었다고 한다. 나도 그녀처럼 사는 것은 자신이 없다. 5년을 쉬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내 발전을 위해 돈까지 받고 무언가를 해나간다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것이다. 가고 싶었던 곳에 휴가 가서 즐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을 즐기며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즐기며 하라는 거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곧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 마음에 따라 즐겁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억지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최근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안 해본 일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100만 원만 받으면서 하루 8시간을 회사에 있으려니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여럿이 나갔다. 그들은 나가서 300만 원짜리 한 달 코스 온라인 강의를 끊었다고 했다.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좋을까? 돈을 받고 배우는 게 좋을까? 돈을 내고 노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돈을 받고 배우는 데는 시간을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시간이 돈이라지만 이론이 아무리 빠삭하다고 해서 실무에서 얻는 경험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외국인이랑 영어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는 토익 고득점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론에서 100점을 맞아도 현실적으로는 빵점이다. 지도를 보고 서울이 대충 어디 있구나를 아는 것보다 버스로도 가보고 지하철로도 가보고 자차로도 직접 가봐야 서울에 가려면 어떤 게 제일 편한 방법인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몸까지 터득해야 배움은 완성된다. 일개 회사원 주제에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돈을 받으면서 배움까지 얻는 절호의 찬스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라. 어떻게 이 찬스를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해보라. 그 고민이 아주 좋은 긍정 스트레스가 될 때까지 지속해보는 것이다. 몸에 익을 때까지 행동해보자. 쓰는 것보다 버는 재미를 느껴보자. 희생은 없다. 오직 투자만 있다. 가장 위대한 부자는 자신 스스로의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멀지 않은 미래의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